안녕하세요. 여행으로 보는 세상 이준희입니다. 하멜이 한양에서 유배돼서 강진으로 가게 됐는데요. 강진에서 하멜 일행들의 생활은 어떠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하멜 일행들은 1656년 3월에 한양에서 출발하는데요. 원래 제주도에 표류했을 때 36명인데 그 중에서 제주에서 서울 올라갈 때 한 명이 병사했고요. 또 두 명은 어떻게 됐죠? 청나라 사신 사건 때문에 사형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남은 사람은 33명인데요. 이 33명이 전라도 병영으로 갑니다. 강진의 병영은요, 군대가 집단적으로 거처하는 집입니다. 이 옛날 지도를 보면 성 안에 집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데요. 성벽 둘레가 1020m고 높이가 3.5m라고 합니다. 꽤 넓은 곳인데요. 지금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강진에서는 병영 복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갔을 때는 정말 너무나 쓸쓸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풀만 있고 성벽만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큰 나무 한 그루만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병영은 각도의 군사 요충지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병사가 군무를 맡아보던 관청입니다. 이 강진의 병영은 조선 태종 때부터 원래 광주에 있던 것을 강진으로 옮겨왔고요. 이곳은 당시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람들이 꽤 많이 붐비던 곳이었습니다. 군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물건을 거래하는 상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꽤 큰 지역이었고 사람들의 왕래가 굉장히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시면 아니 이게 마을이 왜 이렇게 작지? 이런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사람들은 적고 작은 마을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병영에 가셔서 이 성벽에 올라가시면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성벽 위를 걸을 수 있게 해놨고요. 아무것도 없는 그 자연 상태로의 그대로의 이 병영의 모습이 나름대로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 타지에 와서 이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 이 하멜을 생각한다면 그런 분위기에 취할 수 있는 곳입니다. 처음에는 이곳 병영에서 하멜 일행들은 모두 한 곳에서 수용되었어요. 33명이 한 군데에서 살았는데요. 나중에는 자기 집을 다 장만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사가 그들에게 이 시킨 것은 한 달에 2번 관청 앞에 있는 이 광장의 풀을 깨끗이 뽑으라 라는 지시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자유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병사가 내려올 때마다 이 병사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 다음에 내려온 병사는 국왕으로부터 쌀을 지급해 주라는 명령밖에 받지 못했으니까 나머지는 니네가 알아서 구해야 한다 라고 선언하기도 했죠. 지금 국가를 위해 군사로서 일을 하는데 아니 밥을 안 줍니까? 네, 밥은 줬는데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니 반찬은 어디서 구합니까? 그리고 아까 이 병영에 잡초를 뽑으라고 했는데 아까 사진 보셨죠? 그 넓은 들판 같은 곳에 잡초가 얼마나 많았을지 요거 좀 되게 힘든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유배온 처지니까 밥이라도 주는 게 어딘가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하멜 일행들은 어떻게 반찬을 구하고 집까지 어떻게 샀을까요? 네, 방법은 구걸이었습니다. 하멜 일행들은요, 구걸을 통해서 음식이나 옷가지 등을 얻었다고 합니다. 네, 하멜에 의하면요, 조선은 호기심이 많고 남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걸 좋아했고요. 구걸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구걸이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뇨. 그런데 하멜이 누구랑 친하게 지냈냐면 승려들이랑 친하게 지냈는데요. 이 승려들은 시주를 이렇게 받으러 구걸하러 다니잖아요.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일처럼 여겨져서 아마 그래서 하멜이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멜은 스님들과 아주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풍습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해서 하멜이 늦게까지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전라병영성 하멜 기념관은요, 제가 갔을 때는 문을 닫았고요. 그리고 너무 관리가 안 돼서, 이거 정말 누가 올까봐 좀 창피하더라고요. 실제로 네덜란드 사람이었던 유명한 축구 감독 있죠. 히딩크도 여기에 여러 번 왔었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관리가 꽤 잘 되었던 것 같은데, 현재는 훼손 상태가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하멜 일행들이 쌓았다는 담장이에요. 우리나라 담장 쌓는 거와는 좀 다른 기법으로 쌓아서 빗살 무늬가 비스듬히 있는 그런 형태의 모양의 담장을 쌓았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하멜이 쌓은 돌도 있겠죠. 하멜 일행 중에 한 명인 에보켄이라는 젊은이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의 글에는 조선인은 가난하게 살지만 사람들이 온순하고 너그러운 데다 인정이 있으며 법을 잘 지킨다라고 회고했습니다. 구걸은 인정으로 먹고 사는 법이니까 이들이 구걸에 전념한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하멜의 병영 생활 어땠을까요?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팔기도 하고 부수입을 좀 벌기도 했지만 대부분이 구걸 행각이었고, 외출을 허용하지 않은 병사가 있었는데요. 그럴 경우에 차라리 급식을 받지 않을 테니 외출을 허가해 달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멜 일행들에게 굉장히 잘해준 병사도 있었는데요. 다섯 번째 전라 병사였던 구문치였어요. 근데 그 해부터 이제 가뭄이 들고 흉년도 5년 동안이나 계속돼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길에는 강도들도 들끓고 전염병까지 창궐했죠. 그래서 정말 힘들었는데요. 하멜 일행들도 무사할 수가 없었죠.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병영에서는요, 줄 쌀도 없다라고 선언했는데요. 이제 하멜 일행들을 뿔뿔이 다른 곳으로 배치합니다. 근데 떠날 때 네덜란드 이 하멜 일행들은요, 22명밖에 안 됐습니다. 7년 동안 11명이나 사망한 거죠. 근데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의 기록은 없지만 굶어 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멜 일행들은 그런데 병영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7년 동안 하멜 일행들 중에는 집도 마련하고 조선인 아내를 맞아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은 사람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병영을 떠날 때 결혼한 네덜란드인들이 이 처자식을 데리고 갔는지 어쨌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이 22명의 생존자는 전라자수영의 12명, 순천의 5명, 남원의 5명 이렇게 각각 흩어지게 됩니다. 하멜은 전라자수영에 배치됩니다. 하멜 일행은 이렇게 떠나서 3년 뒤에 일본 나가사키로 탈출합니다. 조선 제주도의 표류에서 13년 만에 조선을 떠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바로 하멜의 동상인데요. 하멜의 고향인 네덜란드에 세워진 동상과 똑같은 동상의 모습을 여기 강진에 그리고 여수에도 이 동상을 전시하였습니다.